오늘 나스닥도 박살나고 있는데요. 마이너스 2%. 이 하락이 지금 모양만 봐서는 계속 되는 느낌인데 장 끝날 때까지 2시간 남았으니까 단반꿀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나스닥 하락은 네이버였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2% 하락 중인 나스닥이고요.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, 전통적인 주식들이 많은 다우지수도 그렇고 뭐 대형주 위주의 S&P 500도 그렇고 대부분 다 1% 이상 하락 중입니다. 자, 오늘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?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높은 채권 금리 때문에. 자,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이 주가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을 오늘날로 갖고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오늘날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하는 폭이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의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대장주인 애플의 나쁜 뉴스가 있었죠. 요게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. 또 테슬라 실적 관련돼서도 좀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합쳐지면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채권 금리부터 얘기를 해보면, 자, 이 파란색이 미국채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최근에 저점을 한번 찍고서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0일 이평선도 이제 거의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봤을 때는 3.7서부터 4.2까지 엄청난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채권 금리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냐? 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갔냐? 반대로 말하면 채권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, 어쨌든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바로 생각보다 견고한 미국 경제 데이터가 한몫을 했고요. 또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, 또 미국 정부,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. 하나씩 좀 보면 일단 견고한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고용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가 GDP라거나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데이터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좀 튼튼하다라는 거죠.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겠어요? 그렇지 않겠죠?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장에서 생각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꽤 튼튼해 보이는데 굳이 급진적인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또 채권 금리만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금리 상승에 기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시장이 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렸는데,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네, AC 하면서 채권금리 상승했고, 채권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나스닥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. 또 채권금리를 상승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,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현재 미국 대통령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,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많이 점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런 테마주가 있는데, 트럼프 미디어, 트럼프와 아주 연관이 깊은 회사죠.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지난 1개월 동안 180%가 상승을 했어요. 이거 자체가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본다라는 거죠.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 열흘 사이에 8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9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도 트럼프와 좀 많이 연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,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도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자산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채권시장도 이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거죠. 왜 영향을 받았느냐? 트럼프의 공약 중에 감세가 좀 있습니다.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, 안 그래도 이따가도 말씀드릴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이 좀 힘든데,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연방정부가 얻는 그런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연방정부 재정 악화되고 또 채권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?
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내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,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.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고,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어제도 폴 트루더 존스 인터뷰를 보여드렸지만 부실한 미국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아주 큰 우려가 있습니다. 이게 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올해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돌파했다. 뭐 이런 뉴스. 그리고 2024년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돌파 예정이다.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이런 거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걱정, 채권 더 찍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,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를 1시간 전에 X에서 지금은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자체가 미국 채권 금리에는 악영향을 줬고 이게 또 나스닥까지 흘러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나스닥 하락의 또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 같은 대장주의 하락이죠. 애플이 현재 3.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애플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? 유명 테크 애널리스트인 거밍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 16의 주문량이 1000만 대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, 또 애플 인텔리전스, 요즘에 이제 애플이 넣을 인공지능 기능이죠. 이거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건데,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온다고 해서 아이폰 출하량이 늘어날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이었죠. 그러면서 애플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줬는데, 특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에 출시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고 이게 사실 지금 계속 베타 버전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유저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상황이고, 오늘도 이제 새로운 베타 버전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iOS 18.1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이 된다라고 해요. 정식 버전에서.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또 저도 살짝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,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한 기자가 이걸 먼저 좀 써보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경험을 이제 아주 길게 썼거든요. 뭐 제가 이거는 그 고정 댓글에 첨부할 테니까 한번 보셔도 되는데,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라고 평했습니다. 이제 자신의 경험을 좀 썼는데 한마디로 시리가 옛날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. 시리랑 대화를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물론 이제 이런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약간 갈 길이 먼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. 단기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엄청난 큰 촉매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했고요. 또 이제 다음 주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이야기들을 저도 들어보면서 또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. 그런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장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를 하는데, 테슬라 역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시장에서 이미 갖고 있어요. 일단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. 바이와 스트롱 바이인 사람들보다도 이제 홀드, 그거보다 안 좋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가 더 많기도 하고요. 최근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도 사실 좀 저조했었고, 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지만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최근 주가 흐름도 안 좋았었고요.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걱정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좀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, 이 진 먼스터라고 딥워터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데, 이분이 어떤 얘기를 좀 했냐, 실적 발표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, 일단은 자동차 총 마진,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 마진이 어떻겠냐라는 거죠. 테슬라가 진짜 마진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, 이게 상당히 최근에 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, 또 하나는 바로 더 저렴한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냐, 뭐 모델 2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렴한 차량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가 차량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뭐 매출과 이익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,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될 거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, 거밍치가 또 테슬라 실적 발표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,
거밍치가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모델 2라고 알려져 있는 저렴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25년 하반기는 되어야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. 또 모델 Y 리프레시,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죠. 이거는 2025년 1분기는 돼야 양산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최근에 뭐 신고점 갔었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뉴스 중에서는 뭐 이 얘기 같아요. 엔비디아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엘 칩이 있는데 요거 결함이 있다. 결함이 있음을 인정을 했고 결함을 고쳤는데 TSMC의 도움으로 고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율이 좀 낮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요 뉴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에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내피셜을 좀 해보고요. 오늘 얘기를 좀 맞출까 하다가 재밌는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2024년에 S&P 500의 주가가 어떠했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1999년부터 S&P 500의 주가를 그려봤을 때 현재 페이스만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좋은 페이스라는 거.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막 주식시장이 막 별일이 벌어지고 막 나쁜 일이 벌어지고 힘든 것 같지만 막상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별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주식 뉴스, 테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